늦잠을 잤어요. 지금 5시 20분. 김호랑이 깨웠어. 오늘 늦잠을 잤어요. 얘가 깨워가지고 뭐 썼지? 오늘은 오후에 가거든요, 회사를.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바로 늦잠을. 내시면 오늘 드디어 목요일입니다. 하루만 더 있으면 주말이. 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탈당을 했어요. 김홍걸 의원 제명됐고, 요즘 이렇게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난리네요. 한국일보는 먼저 반사회적 위법행위, 기업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이 외국에서는 되게 세게 처벌한다고 들었어요. 기업이 뭔가 잘못을 하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안 내도 징벌적, 그러니까 괘씸죄를 적용해서 크게 처벌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간편한 절차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이게 원래는 증권 관련 분야에서 펀드 같은 데 돈을 맡겼는데 그게 종이장이 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 그걸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증권 분야에서만 해당됐던 게 이제 기업이 손해를 끼친 모든 분야에서 다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손해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근데 이게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한다고 얘기를 해도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이런 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 조두순 보호수용소법도 입법 예고를 했었다가 정부 국회 반대로 못 들어갔고, 그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이 안산시를 떠난다고 해서 좀 그거는 좀 다른 방법을 진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은 피해자가 사실상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 피해야 하는 상황. 어쨌든 박덕흠은 그냥 탈당을 했네요. 3천억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의혹. 지금 검찰이 제대로 또 조사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평도 실종 공무원, 이거는 북의 피격구 화장. 밤새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좀 전에 저도 봤는데, 와, 댓글이 엄청 많아요. 2030개.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 시신을 화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어업지도 관리단 해양수산석이면 우리나라 공무원인데 해상 업무를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실종이 됐는데 북한이 원거리에서 총격을 가해 숨졌다. 그래서 시신을 화장까지 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북측에 이 시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제가 군대에 이런 일이 좀 암암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그러면 북한이 남한의 국민을 내 목숨을 사실 앗아간 건데, 근데 이게 또 월북을 하려고 했으면 국경을 넘으려고 했던 거니까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고 죽었고, 거의 전쟁. 근데 이게 국경선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뭐 월북 시도를 했다 이런 거는 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저 옛날에 빅뱅의 탑이 군악대 간다고 해가지고 군악대도 쉽지 않다고. 근데 군대도 옛날에는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보직이라고 하나요? 롤도 다르고 근무지 환경도 달라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가 추미애 교체도 검토. 또 인사청문회 하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이걸 하나의 집단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약간 좀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니까
제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훈련 받는 한 2주 빼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갑주사는 물론이고 그런 업무 행정병이랑 또 다 다르죠. 그리고 한국일보는 일면에는 이런 좀 정치 이슈, 청와대 이슈 넣고, 이면에는 어제 백신 사고. 이게 납품 단가를 애초에 거의 절반 수준, 시중가에 그렇게 공모를 해서 업체가 되게 그 과정부터가 사실 문제였다.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하나만 문제면 이런 사고가 안 나죠. 정부는 뭐 그렇다고 하고 의료계에서는 종이 상자로 배달한 것 자체가 문제다. 1년 새 독감 백신 가격 지금은 못 만나요. 지금 그냥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세 자릿수 확진으로 늘었어요. 어제 오후까지도 한 80명 넘은 걸 봤어. 오늘도 아마 100명 넘을 것 같은데, 추석 개천절 긴 연휴 뒤 대유행 올까. 이게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 상인들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이거라고. 사람들이 오는 게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 카드 정보 유출이나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몇십만 명이 관련된 기업의 이슈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만약 이 법이 시법 예고해서 진짜 통과가 되면 28일에 입법 예고를 하고 올해는 국회가 통과가 되면 내 정보가 유출돼서 뭔가 사고 손해를 봤을 때 내가 직접 일일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또 내 피해 여러 배 상당하는 금액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될까? 어쨌든 그런 법이 예고됐고, 공정경제 3법 전 이슈, 이걸 아직 팔로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계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 통과까지 걸려 있어서 더 커진 재계 비명. 내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정부 추석 전 6조 원 지급. 어제 추미애 장관이 또 이슈가 되는데, 장관님 3번이나 불러도 대답 없는 추미애. 전 월세에 이어 상가 임대료도 임대차 보호. 임대차 보호법이 거주자 말고 상가에도 적용이 되나 보네요, 이제. 그래서 임대인들이 우리는 땅 파서 돈이 나오냐. 그리고 이낙연.
굴종, 공수처 출범 강한 의지. 그니까요. 이게 지금 전월세 임대료 이것도 보호가 어려운데 내용을 한번 봐야겠네. 상가 임대차 보호. 내용은 임차인이 최대 9개월치 상가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까지 임대인이 계약. 그러니까 이건 지금 9개월 동안 돈을 안 내도 내쫓지 못하도록 약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건데, 그리고 코로나처럼 중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임대료 인하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법만 만들면, 그러네요. 이거는 현실에 적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현행법은 3개월치 임대료 연체인데 앞으로 6개월을 더 연체해도 근데 연체된 돈은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홍랑기 부총기. 그쵸, 명목상 이 글에 대해 반대하는 임대인 같은데, 그럼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면 월세를 더 내느냐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그러네요.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법만 만들면 뭐하나. 그리고 어제 새벽 시간에 문 대통령 꺼진 불 종전선언 다시 꺼낸 이유는,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법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만들면 보완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더 그것 때문에 또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 명분으로.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무슨 발표를 했네요. 오후에 뉴스로만 들었는데 별 내용이 없었다고 듣긴 했고, 기술 혁신 대신 보급 확산 택한 테슬라, 반값 전기차 선언, 테슬라 한 달 뒤 완전 믿고 거른다는 거예요? 믿고 거른다면 별로라는 건가? 테슬라 한 달 뒤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 개시. 자율주행 시대 성급한 판단. 그리고 경찰이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 안 된다. 나영이 가족 안산 떠난다. 야권 조두순 격리법 발의.
그리고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어요. 절대 안 잡힌다던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베트남에서 검거. (30대) 남성으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혐의가 뭐냐?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범죄자로 보는 등 무분별한 사적인 제재를 지속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이렇게 복수를 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도 발생했다. 그쵸. 고대생이었나? 여기서 신상 공개된 대학생이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뭐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는 잘 판단이 안 서요. 사실 이런 관련 법안이 실제 되게 약하게 처벌되는 것도 사실이 오늘 정준영 재판 선고 날이거든요. 이제 추석 관련된 뉴스가 있고 한국일보는 이랬습니다. 조선일보도 똑같이 아까 상가임대차 보호 피해본 상가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이 일면 탑이에요. 코로나 피해본 상가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상가 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맞아요. 법사위에 있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어쨌든 이게 잘 돼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기업 규제 결정판 집단 소송제 내놨다. 딱 부정적이죠. 기업 규제 결정판이다. 문 닫은 공장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라니. 단독이 일면에도 있네요. 그쵸. 이게 기간을 좀 더 늘리고, 골자는 그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또 온다면 지금은 약간 착한 임대인 제도라 캠페인성으로 좀 임대료 낮춰주십사 이렇게 좀 온정에 호소했다면 이젠 법으로.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임대료 인하를 당당하게 요구. 근데 그게 개인 간의 계약의 영역이긴 해서 딜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법으로 또 강제 요소도 아니고.
어쨌든 국회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청탁 파악하고도 허위 해명 가이드라인 만든 추방부, 추미애 국방부, 추방부. 독감 백신 이야기가 이면에 나오고요. 정부 독감 백신 지자체가 유통관리. 책임 떠넘기기. 보름달 뜨면 130만 축항스 조곤다. 잠 못 드는 강원 제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징벌 집단 소송제에 관련된 걸 설명하는 또 케이스가 나왔어요. 미국 GM 11조 원 집단 소송 당하자 1,400억의 합의. 기업들 휴대폰 말 너무 웃기다. 기업들 휴대폰 때문에 눈 나빠져도 소송당할 판. 재계 규제 멈춰달라 호소한 날 청와대 정부는 기습 입법 예고. 그렇죠. 출금 한국 GM 사장. 누가 한국에서 CEO 하겠나? 이거 왜 지적했어? 그쵸. 남사 사는 게 제일 쉬우니까. 한국 GM 노조 생산 속도 28. 모르겠다. 상가 임대료 얼마나 깎을 수 있나? 하한선 규정 없어 큰 혼란 부를 것. 김종인 위원장이랑 안철수 대표가 충돌하고 있다가 오면에 나왔는데, 안철수 경제 잘 몰라, 김종인 방향 잘못 잡아. 어제 이건 뭐? 코리아. 그리고 타임지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했는데 정은경이 들었다고. 정은경이랑 감독? 봉준호? 역시 국회 법안 관련된 얘기가 많네요. 친문들 추경 반대 용해인에 이해찬이 싸지른 똥덩어리. 막말 테러. 저 정신 나간 물건 듣보잡.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런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추경안 반대한 의원,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비하 발언을 했다. 이런 건 잘 찾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탈당. 오늘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랑 첫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지금 국회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갔네요. 이게 되게 일파만파 퍼지는 게 단독이에요. 추미애 아들 집에서 쉴 때 암 진단에도 근무하던 직속 상사, 국방부는 상사탁. 그러니까 지금 서재위군 추미애 장관 아들이 다리 무릎 수술 때문에 이게 부어서 복귀를 못한다. 그래서 휴가를 계속 연장을 했는데 뭐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병이 그 상태가 그렇게 중한 것이었느냐 이걸로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라는 거죠.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정상 근무를 했대요. 직속 상사가.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지원반장 그 추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청탁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 지원반장이 같은 기간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정상 근무를 하다가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나 보네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슈네요. 조선일보 신면에는 진짜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베트남에서 검거. 네, 이것도 신발 남기고 실종된 연평도 공무원. 월북 후 북한군 총맞아 사망 가능성. 이성윤, 윤석열 수사의 특수부동원. 지금 이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아내 김건희 씨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육부? 형사 6부예요? 7부인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나경원 전 의원 자녀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어제 이거 일을 했는데 이건 7부가 맞고 윤석열 총장 장모 건은 원래 1부에 있다가 6부로 재배당이 됐다. 근데 이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동원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반부패 수사 2부에서도 사건 검토를 맡겼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해당 부장과 검사들이 특수부가 다룰 만한 사건이 아니다 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히 이게 윤석열 총장
해당 부장이 친정권 성향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최측근인데 그런 사람마저도 반대한 걸 보면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과하게 수사하는 거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는 것 있다. 한 변호사, 검찰 출신 한 변호사, 겉으론 형사부의 수사를 맡기고 뒤로는 특수부 화력을 동원하는 이성윤 지검장의 양도구육식 수사. 그러니까요. 검찰 혹시 근데 저는 이걸 잘 팔로우 안 했는데 엄청 오래된 사건들이더라고요. 윤 총장 처가 고소고발 사건이 크게 세 가지인데 장모인 최건희 씨, 최모 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한 과정에서 지인 정모 씨, 정대택 씨랑 싸움을 벌인 건데 이때 뭐 계약 약정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그 수십억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왜냐면 그때 쓴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그 계약서를 같이 썼던 상대방을 고소했어요. 강요 혐의. 저 사람이 날 강요해서 이 약정서를 썼으니까 이건 무효고 돈을 줄 수 없고 저 사람은 심지어 날 강요했기 때문에 법으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정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실제로 징역을 살았고 그래서 이후에 10년에 7년 후에 정 씨가 다시 최 씨를 고소했어. 근데 되레 그 사람이 무고 혐의로 다시 기소됐어. 근데 다시 정 씨가 최 씨를 다시 고소했네요. 무고로. 그래서 이 약정 서류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17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어젯밤에 또 그 당시 녹취록을 자꾸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는데 아직 제대로 뭔가 확인된 내용이 없어서 되게 음모론 같은. 그리고 둘째는 윤 총장 아내 김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 근데 당시에 한국거래소는 주가 조작 의혹을 자체 조사했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0년도에요. 이것도 10년 지난 일인데 이게 하나 걸려있고 마지막 하나는 그 장모인 최 씨가 2013년에 한 불법 요양병원에 공동이사로 참여해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 이것도 수사를 했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내부 문건이 나와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의혹과 고발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이미 수사로 결론이 났는데 무혐의에 자꾸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거죠. 뭔가 항상 댓글 보면 그렇게 나오나 윤석열 장모 수사하라 왜 그건 안 하고 딴 걸 하냐 이렇게 고소고발이 계속 접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 추미애 장관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압박을 하니까 이게 또 그래요.
모르겠다. 어떻게 되려나. 스피디하게 한겨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올 추석 보름달은 6시 20분에 뜬대요. 깨알 정보. 한겨레 일면은 박덕흠 이야기입니다. 역시 부실공사 처벌 강화 법안도 건설사 망하라는 거냐 무산시킨 박덕흠. 아니, 과거에 잘못했던 게 소환되고 있네요. 본인이 그렇게 뭔가 건설사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부실공사 처벌 강화 법안을 무산시켰죠. 이게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지. 이미 뭐 탈당을 하셨으니까 모든 분야의 집단 소송제, 언론도 해당이 되네요. 언론도 집단적 손해배상. 국민의힘이 드라이브 스루인데 어때? 집회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극우와 결별 못하는 국민의힘. 내일은 전지구적 기후행동의 날이라고 합니다. 임실 청원경찰 치즈판매 유튜버로 비대면 마케팅 눈 돌리는 지자체. 박덕흠 징계 진상조사 없이도 지사도 없이 탈당. 여당 위기 모면용. 약간 꼬리 자르기를 근데 양쪽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 위기 모면용. 위기를 모면해야죠. 입찰 자격 완화로 박덕흠 일가 266억 공사 따냈다. 이건 계속 나오고 있고. 조두순 보호수용법 만들어질까. 상가 임대차 임차인 보호 등록금 환불 여야 코로나 민생 속도전. 얼마 안 남았죠.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순으로 받는다. 폼페이오 10월의 방안. 추석 연휴에 요양시설 요양병원 면회 못 간다. 다단계 하청의 독감 백신 사고 정부가 배송까지 책임져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3주년 많이 봤네요.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좀 있으면 주무셔야겠네요. 꿀잠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